제가 영어 유치원에 관련되어서는 예, 예. 정말 강조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왜냐면 제가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영유 출신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많이 정말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보면은 제 1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겪은 일이에요. 자, 같이 불러봐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하나. 이러면 벌써 1학년 아이들은 막 같이 막 불러야 되거든요. 네네, 네. 막 저 그거 부를 줄 알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했더니 바로 아이들이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독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 송재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예, 그런가요? 예, 너무 예. 격조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저희 너무 아. 한 2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좀 자주 좀 불러주세요. 아, 저야 뭐. 근데 이번에는 또 예. 특별하게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오셨잖아요. 예. 선생님이 저서인 초등 1학년 공부 책 읽기가 전부다가 예. 10만 부, 아, 10만 부 예. 판매를 10만 부. 기념해서 개정판이 이번에 나오게 됐잖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 초판을 냈을 때 그때를 회고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상식 분위기. 10년 맞아 시상식 예, 분위기 아닌가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네네. 예, 제가 농담 아니고요.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어느 인터넷 서점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네네. 제 삶의 가치관과 육아 모드를 완전히 바꿔놓은 책. 이 책이.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은 책. 이렇게 그 댓글을 갖다가 써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갖다 쓰게 된 동기는 초등공부 책 읽기가 전부 다 그 책 제목이 좀 와닿아가지고 임팩트가 있죠. 예. 예. 좀 뭐 이게 마치 카피 어떤 한 예. 구절처럼 이제는 뭐 그냥 보통 명사처럼 굳어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이 예. 책 제목 자체가. 눈가에 지금 아니 뭐 눈가 촉촉하신 거 아니에요? 촉촉하신 것까지만 안구 건조처럼. 네네네. 그런 거 네네네. 아닌가요? 여기 한 잔 드시면서. 예. 이거 물입니다. 이거 소주 아닙니다. 이 책을 처음에 출간할 때가 제가 한 교직 경력이 한 15년 정도 네네. 그때쯤 어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25년도 넘었지만은 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경험도 이제 많이 쌓이고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책 읽기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책 읽기라고 예, 생각한다. 그럼요. 네. 제가 진짜 책 읽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 치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예.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회고해보니, 25년이 네. 조금 넘으셨지만, 회고해보니 정답은 책 네. 읽기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10만 부 이상 이렇게 많이 팔리고, 네. 개정판을 요번에 예. 내실 정도로 책 읽기에 대해서 더 확고해지신 거예요. 예. 요즘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게 독서라는 사실 때문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점에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부분을 어. 강조하고 싶으신 현실적인 저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항상 내세우는 게 어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 생활이 시작되는 1학년 요때부터 해서 어휘력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할 때 구사할 수 있는 어휘 수가 한 6천, 7천 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초등 6학년 졸업할 때 약 3만 5천에서 5만 단어예요. 초등 때는 1년에 그냥 5천 단어 이상씩이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폭발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어휘력 폭발을 갖다가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폭발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 읽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치면 어휘의 보고니까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한번 참고 삼아서 초등 1학년 국어책을 갖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초등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면은 매일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책이 이 국어책이잖아요. 근데 국어책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권이에요. 1학년 1학기 거예요. 1학년 1학기 가, 1학년 1학기 나, 나. 그다음에 국어 활동. 네. 이렇게 3권인데
예. 정말 무거워요. 한번 예, 들어보세요. 예. 애들이 갖고 다니는 게 무겁네.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예, 다 각각 한 150쪽 이상씩이에요. 네. 그럼 요 세 권을 갖다 합치면은 무려 450쪽. 그렇네요. 이건 뭐 두꺼운 여성 잡지보다 더 두꺼운 예, 그런 책이잖아요. 어른들도 450쪽이면 아마 부담스러워 할 거요. 그런 책 잘 안 읽을 거요. 그런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 450쪽 되는 국어책을 과연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공부를 잘하려면 교과서가 쉬워야 되고 볼만해야 되고 예. 이걸 갖다가 항상 손에 이렇게 계속 봐야 하잖아요. 봐야죠. 그런데 와 이게 벌써 두께가 질려버리게 하는 거죠. 450쪽은 관두고 45쪽짜리 책도 만약에 싫어하고 안 읽은 아이가 과연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 국어책을 사랑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점점 올라가면 예, 더 세지고. 수학도 수학하고 수학 익힘책 예. 합치면요. 그것도 250쪽 이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바둑아 가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 아직도 그걸 그 뭐 아주 얄팍한 1학년 책을 교과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고요. 만약에 책 읽기를 싫어하고 못하는 아이가 예. 1학년에 들어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꺼운 이 벽돌 같은 책으로 예. 뒤통수를 한 대 꽝! 막, 요번에 선생님이 내셨던 그 2013년도와 저는 지금이랑 가장 많이 다른 게 네.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선행학습을 요즘에 1학년부터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선생님이 계신 사립초는 더 그럴 거라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선행학습으로 책 읽기 시간이 월등히 부족해진 이 현실 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과 독서의 균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독서를 읽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는 또 이유가 있으신지요? 선행 학습에 매달린 아이들과 부모님들 보면 좀 음.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자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행 학습에 이렇게 매달릴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5학년, 6학년 거 배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선행을 갖다가 하게 될까? 그럼 선행은 제가 볼 때는 선행을 안 하면 남한테 뒤처진다라고 네네. 일단은 깔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5학년, 6학년 수학을 배운 아이가 그럼 3학년 걸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96점은 받아야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냥 그 아이는 5학년, 6학년 걸 배우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실력이 5학년, 6학년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선행 학원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은 자꾸 아이의 독서 시간을 갖다가 빼죠. 빼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독서가 후순위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태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은 선행이 책 읽기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책 읽기만큼 더 강력한 선행학습은 없다. 책 읽기가 가장 강력한 선행학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3학년 아이가 예를 들어서 5, 6학년 걸 갖다 배우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은요, 그냥 지금 3학년 거 배우는 아이들한테 5학년 걸 가르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큼만 이해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진짜로 잘하려면은 일단은 사고력이 일단 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긴 서술형 문제를 잘 이해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 사고력과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문제의 이해력에는 반드시 독서가, 책 읽기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못 된다. 최상위권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최상위권은 관두고 상위권으로는 상위권으로도 못 가요. 예, 상위권으로는 못 가요. 근데 부모님들은 선행학습이 5학년, 6학년 나간다고 하면 그렇죠. 그 수준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부모님들이 이걸 갖다가 독서에서 그 학원보다 이제 이 독서를 갖다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이 독서를 갖다가 그 효과를 이제 즉각으로 못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즉효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독서는. 독서는 그 속효성이 아니라 지효성이다. 제가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 어울리세요.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밑거름을 잘해야 되거든요. 밑거름하고 웃거름이 있는데
밑거름을 처음에 식물을 갖다 심고 할 때 이게 잘 하면은 이 식물이 되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밑거름만 하면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얘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 때는 얘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웃거름도 줘야 돼요. 웃거름도 적절하게 줘야 돼요. 밸런스가. 예, 그렇죠. 적절하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모님들은 밑거름은 안 주고 웃거름. 자꾸 웃거름만 근데 웃거름이 효과는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한번 쫙 주면은 예, 예. 그 다음날 보면 막 이파리가 막 커져 어. 있고 쭉쭉 자라져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데 밑거름을 안 하면은 예. 이게 식물이 결국 건강하게 못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나 꽃도 많이 맺힐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달라진 점이 저는 이거를 두고 싶습니다. 영유 다닌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초등 1학년 때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유아 때부터 이어진 영어에 대한 관심도, 영어에 대한 학습량, 이게 초등 저학년 때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국어에 대한 관심도 독서보다 영어를 네. 더 많이 시키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제가 영어 유치원에 관련되어서는 예, 예. 정말 그 강조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제가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영유 출신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많이 정말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보면은 제가 1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겪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같이 불러봐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하나 이러면 벌써 1학년 아이들은 막 같이 막 불러야 되거든요. 네네, 네. 막 저 그거 부를 줄 알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오. 얘들아 너희들 이 노래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요? 못 그래서 들어봤어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배우질 않았던 거예요. 유치원 때 이 어머. 노래, 이 동요를 예. 개나리 노란 이 국민동요와 같은 이 노래를 아이들이 몰라서 못 부르는 사태.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또 Twinkle Twinkle Little Star 했더니 바로 아이들이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리가 났어요. 저 그거 노래 할 줄 알아요. 막 그러면서 저요 제가 할 줄 알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것만 지금 아는구나. 우리나라 국민동요라고 여겨지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꽃가신을 못 부르는 현실과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는 혀 굴려가면서 선생님 발음이 좀 구려요 이러면서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현실.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여지시는가요? 그러니까 그 한국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은 알죠. 이런 노래를 당연히 알아요. 네네. 그런데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이걸 모르더라. 선생님 꽃가시 모를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린 나이부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네.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영어를 가르치면은 우리의 그 민족적인 일체감? 동질감? 저는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학년 올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서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돌아올 때 이제 저희 학교 근처로 이제 왔어요. 네. 차가. 근데 한 아이가 자기 집을 갖다가 보면서 얘들아 내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저게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저게 우리 집이야. 예,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 이게 우리 집이야. 근데 야 이게 내 집이야. 다른 애들도 그게 네 집이야. 내 집은 나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이 하우스, 마이 홈만 익숙한가 보다. This is my house를 바로 그냥 네. 영어식 표현을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얘네들한테는 우리 집이라는 표현보다 내 집이라는 게 더 자연스러운가? 정말 저 너무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 와 얘네들의 그 반응이. 정말 지금 어휘라든지 언어 생활의 세계는 네네. 이렇구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영어만 강조하는데 독서까지 안 하면 정말 생각이 정말 이거 어휘력도 그렇고. 그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만약에 책을 안 읽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휘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3학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 영어 유치원 그 약발이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저희 학교는 그 이제 영어를 갖다 수준별로 반 편성을 갖다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영어 반편성이 완전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뒤죽박. 그래서 한 쭉 가는 게 아니야. 3학년 때, 1학기 때 처음에 그 수준별로 와. 레벨을 편성할 때는 2학년까지 실력이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좋은 반에 많이 가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딱 편성할 때 보면은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탁 차고 나가더라고요. 영어는 아무리 잘해도 모국어 이상으로는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아이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모국어 네. 우리나라 말고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면서. 교포는 있지만. 아, 그러니까요. 네네. 걔네들한테는 모국어가 영어죠. 그렇죠. 예. 그런 아이 혹시 알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가르치시려고. 연구 대상. 모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유창한 아이들가 네네. 있다더라.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연구 대상을 삼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모국어보다는 잘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한국어로 된 그 책을 갖다가 열심히 읽지 않으면 한국어 어휘력뿐만 아니라 표현, 야, 얘들아, 이게 내 집이야. 제가 속으로 했지. 왜 네 집이야? 그게 아빠 집이지, 엄마 집이지. 얘가 뭐 착각하고 있네. 예. 특히 그 아이들이 정말 표현이라든지 특히 비속어 이런 것들이 영어 많이 와. 해요. 예. 막 뭐 중간에 막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네네. 말을 갖다 해도 네네. 되는지 오 쉣! 막 그러면서 뭐 그건 그냥 애교예요. 막 가운데 손가락 치켜들면서 와. 그거 하는 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그것도 하는 영어식이네요. 와. 아니 진짜 근데 정말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미국으로 잠깐. 유학 간 아이한테 네네. 그 카톡 이런 거에다가 네네. 막 이제 가운데 손가락 이모티콘을 갖다가 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그 미국에 가 있는 아이가 뭐라고 답변하잖아요. 너 이거 미국에 와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너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자, 걔는 미국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들도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와. 그런 정말 욕이 돼버린. 너무 씁쓸한 현실인데요? 어쨌든 이게 토종욕이 아. 영어 욕에 네. 밀려난 거죠.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예. 강조해 주시는 건 이런 현실이 너무 만연해 있고 그렇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은 예, 그렇죠. 이런 우려감에 말씀해 예, 주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강조하면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일부 예, 나는 책이랑 안 친한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이 옆에서 책 읽어주고 네.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예. 댓글도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뭐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독서를 안 하는 부모님, 책 읽기를 안 하는 부모님은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우선순위에서 책 읽기가 항상 후순위로 이미 밀려나 있어요. 선행만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으니까 네네. 책 읽기를 아이가 정말 나는 못했지만 내 새끼는 좀 정말 책 하고 읽기를 싶다. 잘해서 정말 공부도 잘하게 네네. 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다. 하루에 딱 한 10분만 할애해라. 아, 부모가. 예. 책 읽기를 위해서 아, 10분. 네네. 10분 할애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다른 말아.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내 아이의 책 읽기를 위해서 10분 할애할 수 있다. 10분이 뭐냐면은 책 읽기 품앗이. 제가 이건 명명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걸 갖다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명명한 건데 뭐냐면은 자, 10분이니까 5분을 서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랑요? 예. 그러니까 먼저 아이가 부모님께 5분을 책을 읽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부모도 아이가 책을 읽어줬으니까 품앗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모도 책을 갖다가 5분 동안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명명할까요? 책 읽기 품앗이다. 요걸 갖다가 해주면 네네. 좋은데 왜 제가 이걸 갖다가 강조하냐면은 초등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묵독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게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학년에 상관없이요. 아, 그럼요. 이건 6학년까지도 정말 네. 큰 소리로 읽기를 갖다 했을 때 이건 전신 읽기의 가장 대표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읽죠, 입으로 읽죠, 귀로 읽죠. 전신 파동이에요. 이게 전신 읽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학습 효과도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끊어읽기라든지 정확한 이 발음이 향상에도 좋고 발표력 향상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소리 내어 읽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아이들은
1, 2학년들도 소리 내서 잘 안 읽으려고 해요. 네. 예, 이거 조금 힘들기도 음.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효과는 이 눈으로 읽기, 묵독하고는 음독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죠. 근데 이 소리 내서 읽기를 갖다가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모님께 책을 갖다가 5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앉아서 아이가 책을 갖다가 읽는 걸 듣고 있는 거죠. 그 뭐 듣고 있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질문도 하고. 예,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독후 활동도 바로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분 아이가 책 읽기를 갖다가 해줬으면 그다음에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테이크 했으니까 기부도 그렇죠. 해줘야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가 읽는 책을 이어서 읽어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뭐 따로 이렇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갖다가 5분 품앗이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책을 읽어줬을 때는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라는 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타자잖아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아이들은 가장 평안하게 생각하고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 목소리로 아이한테 읽어줬을 때 아이들은 이 귀를 통해서 가슴까지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생생하게 잘 읽어준다면 아이는 제발 엄마 1분만 더 읽어줘, 1분만 더 읽어줘, 한 장만 더 읽어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책 좋아하는 아이가 예, 그렇죠. 됐으니까. 예. 그랬을 때마다 비싸게 굴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한 줄 만나게. 예, 다음 이야기는 내일 네, 네. 읽자.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어느 시간에 그 5분 책 읽기, 5분 읽어주기를 갖다가 할 것인지를 갖다 약속하고 그걸 갖다 꾸준히만 지켜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는 네. 절대로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